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가져보세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길을 찾아 흐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세요. 산처럼 단단하게 인내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차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도록 합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으면 반드시 나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불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게 왜인지 모르게 우리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사실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건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저 괜찮아, 넌 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때 모두가 더 밝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고난에 공감하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중 하나입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물질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집착이 마치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먼저 물건들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최신 패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행복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 기분은 금방 사라져요.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처음엔 정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할 때 생겨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해주고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줘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감사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물질이나 사람들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우리가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씩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부터 시작돼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더 적절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쓰면 대화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하고 이해를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고 오해의 여지도 줄어들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신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처럼 밝게 웃어보세요. 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힘은 매우 크답니다. 꽃처럼 주변에 아름다움과 긍정을 퍼뜨려 봅시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펼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식사량을 조절하여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식사량을 조절해서 적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정원에 좋은 영양분을 주듯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죠.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건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다는 의미예요. 과식은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정원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식물이 썩어버리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먹을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작은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마술 같은 트릭이에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눈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양을 먹게 돼요. 이렇게 하면 뇌를 속여서 더 적게 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몸이 배불러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먹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과식 없이 적당한 양을 섭취할 수 있죠. 세 번째 팁은 정기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랍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에너지를 요구해요. 이것도 과식을 막는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는 건 자신의 식습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놀라면서 다음 식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올바른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달처럼 변화를 받아들여 봅시다. 달의 모습이 항상 바뀌듯 우리 삶도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아요. 별을 바라보며 꿈꾸세요. 별은 멀리 있지만 그 꿈과 희망은 우리에게도 닿아요. 높은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5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에게 운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지치는 것 같은 운동이지만 사실 운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선물은 정말 놀라워요. 먼저 몸을 움직이면 우리 심장이 더 튼튼해져요. 거기다가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근육과 뼈도 강해지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엔돌핀이 생겨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죠. 잠도 더 잘 오게 해주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냥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거 말이죠. 일주일에 150분 정도만 투자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운동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절대 부러지지 않는 걸 생각해 봐요. 바람에 휘어도 다시 일어나는 대나무처럼 우리도 삶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서 행복을 찾지 않기,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나를 조심히 하기, 적당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해줘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드는 작은 습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요. 이 인생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이자 이야기꾼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되게 깊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가져보세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길을 찾아 흐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세요. 산처럼 단단하게 인내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차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도록 합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으면 반드시 나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불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게 왜인지 모르게 우리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사실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건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저 괜찮아, 넌 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때 모두가 더 밝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고난에 공감하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중 하나입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물질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집착이 마치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먼저 물건들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최신 패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행복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 기분은 금방 사라져요.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처음엔 정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할 때 생겨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해주고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줘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감사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물질이나 사람들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우리가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씩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부터 시작돼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더 적절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쓰면 대화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하고 이해를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고 오해의 여지도 줄어들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신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처럼 밝게 웃어보세요. 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힘은 매우 크답니다. 꽃처럼 주변의 아름다움과 긍정을 퍼뜨려 봅시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펼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식사량을 조절하여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식사량을 조절해서 적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정원에 좋은 영양분을 주듯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죠.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건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다는 의미예요. 과식은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정원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식물이 썩어버리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먹을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작은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마술 같은 트릭이에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눈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양을 먹게 돼요. 이렇게 하면 뇌를 속여서 더 적게 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몸이 배불러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먹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과식 없이 적당한 양을 섭취할 수 있죠. 세 번째 팁은 정기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랍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에너지를 요구해요. 이것도 과식을 막는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는 건 자신의 식습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놀라면서 다음 식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올바른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달처럼 변화를 받아들여 봅시다. 달의 모습이 항상 바뀌듯 우리 삶도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아요. 별을 바라보며 꿈꾸세요. 별은 멀리 있지만 그 꿈과 희망은 우리에게도 닿아요. 높은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5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에게 운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지치는 것 같은 운동이지만 사실 운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선물은 정말 놀라워요. 먼저 몸을 움직이면 우리 심장이 더 튼튼해져요. 거기다가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근육과 뼈도 강해지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엔돌핀이 생겨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죠. 잠도 더 잘 오게 해주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냥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거 말이죠. 일주일에 150분 정도만 투자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운동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절대 부러지지 않는 걸 생각해 봐요. 바람에 휘어도 다시 일어나는 대나무처럼 우리도 삶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서 행복을 찾지 않기,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나를 조심히 하기, 적당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해줘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드는 작은 습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요. 이 인생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이자 이야기꾼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되게 깊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가져보세요. 물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길을 찾아 흐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세요. 산처럼 단단하게 인내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차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도록 합니다. 남의 불행을 비웃으면
반드시 나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불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게 왜인지 모르게 우리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사실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건 다른 이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저 괜찮아, 넌 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때 모두가 더 밝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고난에 공감하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 중 하나입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물질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집착이 마치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먼저 물건들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최신 패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행복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 기분은 금방 사라져요.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처음엔 정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할 때 생겨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해주고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줘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감사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물질이나 사람들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우리가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봅시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마음이 중요해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씩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부터 시작돼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더 적절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쓰면 대화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하고 이해를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고 오해의 여지도 줄어들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신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처럼 밝게 웃어보세요. 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힘은 매우 크답니다. 꽃처럼 주변에 아름다움과 긍정을 퍼뜨려 봅시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펼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식사량을 조절하여 건강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식사량을 조절해서 적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정원에 좋은 영양분을 주듯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죠.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건 사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다는 의미예요. 과식은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치 정원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식물이 썩어버리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먹을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작은 접시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마술 같은 트릭이에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눈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은 양을 먹게 돼요. 이렇게 하면 뇌를 속여서 더 적게 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몸이 배불러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먹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과식 없이 적당한 양을 섭취할 수 있죠. 세 번째 팁은 정기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랍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에너지를 요구해요. 이것도 과식을 막는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는 건 자신의 식습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하고 놀라면서 다음 식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잘 관리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올바른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달처럼 변화를 받아들여 봅시다. 달의 모습이 항상 바뀌듯 우리 삶도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아요. 별을 바라보며 꿈꾸세요. 별은 멀리 있지만 그 꿈과 희망은 우리에게도 닿아요. 높은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에게 운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지치는 것 같은 운동이지만 사실 운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선물은 정말 놀라워요. 먼저 몸을 움직이면 우리 심장이 더 튼튼해져요. 거기다가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근육과 뼈도 강해지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엔돌핀이 생겨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죠. 잠도 더 잘 오게 해주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상생활에서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냥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거 말이죠. 일주일에 150분 정도만 투자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운동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절대 부러지지 않는 걸 생각해 봐요. 바람에 휘어도 다시 일어나는 대나무처럼 우리도 삶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서 행복을 찾지 않기,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말을 조심히 하기, 적당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해줘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드는 작은 습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요. 이 인생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이자 이야기꾼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되게 깊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